실습 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2차원 행렬 형태로 이렇게 데이터가 주어지면 보통은 이중 리스트를 사용하는 게 맞아요. 그게 제일 쉬운데 문제 조건에서 사전을 활용하여 만들어 보라고 했기 때문에 사전을 사용해 볼게요. 일단은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입력이 있네요. 입력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 커피 메뉴를 입력으로 받네요. 그러면은 네, 뭐 메뉴라고 입력을 받을게요. 메뉴라고 해서 네, 얘는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풋 받으면 되고 사용 확인하고 싶은 커피 메뉴는 이렇게 질문 내용까지 주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자료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사전은 원래 키 값과 밸류 값이 이렇게 쌍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는 값이 3개인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키는 일단 제품 이름으로 해주는 게 맞겠죠. 대신에 판매 금액과 재고를 하나의 리스트로 묶어서 그 리스트 자체를 하나의 밸류로 설정해 주게 되면은 두 가지 이상의 값을 한 번에 밸류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세일즈라는 딕셔너리 하나 만드는데 아메리카노 첫 번째 순서는 아니지만 편의상 첫 번째 키라고 할게요. 그리고 해당하는 이제 판매 금액과 재고를 동시에 넣어주면 됩니다. 리스트에. 그래서 판매 금액, 재고 순서대로 이렇게 리스트 하나 넣어줄게요. 다음으로는 카페라떼. 해당하는 키의 값은 이제 판매 금액,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판매 금액, 재고 이렇게 리스트 안에 넣어주고요. 마지막 원소 카페 모카 적어주시고 콜론으로 키와 밸류값 구분해 주시고 판매 금액 재고 이렇게 적어두시면 딕셔너리 문제에서 원하는 딕셔너리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판매 금액을 뱉어내 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네, 여기선 계산과 알고리즘 한 번에서 출력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프린트 하는데 제 아메리카노의 판매 금액 땡땡 하고 판매 금액 갖다가 붙여주면 되겠죠. 대신에 네, 여기서는 한번 문자열 포매팅을 한번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뉴라는 거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커피 메뉴가 들어있을 거니까 여기는 문자열이 들어가야 되겠죠. 메뉴에 판매 금액에서 땡땡 하고 다음에 여기에 정수값이 들어가기 때문에 %D라고 적어줍니다. 일단 다 이렇게 어떻게 들어갈지 적어주는 거예요. 재고 %D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에 뭘 넣겠다는 의미로 % 적어주시고 자, 첫 번째 %S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나요? 여기 있는 우리가 입력받은 메뉴 이름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메뉴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D에는 판매 금액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자, 세일즈 하게 되면은 현재 딕셔너리 이름이에요. 그래서 세일즈 메뉴 하면 어떻게 되나요? 세일즈 메뉴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메뉴가 아메리카노일 때는 세일즈의 키 값인 아메리카노 그리고 얘에 해당하는 밸류 값이 세일즈 메뉴겠죠. 즉 세일즈 메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조금 헷갈린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코드라는 하는 걸 하나 새로 만들어서 세일즈 메뉴라고 해서 헷갈리지 않게 여기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레코드라는 거는 길이가 2인 리스트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노라는 게 메뉴라면은 세일즈 아메리카노 값으로 밸류를 접근하게 되면은 레코드는 4740 리스트가 될 거니까 레코드의 0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바로 판매 금액이겠죠. 마찬가지로 재고도 레코드의 첫 번째 인덱스에 있는 게 이제 재고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메뉴 값이 들어가고 판매 금액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면 여기에 아메리카노가 들어가고 여기에 판매 금액 들어가고 재고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이렇게 문자열 포매팅 혹은 다양한 출력 방식 여러분들이 쓰시는 출력 방식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카페라떼
한번 해보면 카페라떼 입력하면 카페라떼 판매 금액은 3,800, 재고는 40 이렇게 나오는데요. 문제에 보면은 끝이라고 입력받을 때까지 질문을 계속 반복하도록 만들어 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계속 질문을 받도록 혹은 반복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바로 머릿속에 for 혹은 while 이런 반복문들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일정 횟수만큼 얼마나 실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건이잖아요. 이제 끝이라는 걸 받았을 때 종료해야 되니까 while문을 써주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전체를 한번 while문으로 덮어 씌워 줄게요. 그래서 while 하고 일단은 무한 루프를 돌리기 위해서 true 해주고 얘네들 전체를 한번 들여쓰게 되면은 이 문장들은 계속 while문을 돌겠죠. 그런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프로그램이 끝나는 조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문을 돌 때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돼요.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요거는 여기로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만약 메뉴 값이 는 두 개 써주셔야겠죠. 는 하나, 는 둘 잘 구별해 주시고 끝일 경우 메뉴가 문자열이기 때문에 메뉴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 해주고 끝일 경우 이럴 경우에 이 반복문을 나가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나느냐?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매 반복문 때마다 변수를 이렇게 계속 잡아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변수를 한 번만 선언해 주면 되니까 이게 좀 더 우리들의 논리에 맞겠죠. 그리고 좀 더 논리에 맞게 하려면 이 부분도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메뉴 입력을 받자마자 메뉴가 끝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아닌 경우에 자연스럽게 아래에 있는 레코드 세일즈 메뉴로 넘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은 네, 이제 반복이 될 거예요. 아메리카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메리카노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카페라떼 확인해 보고 카페 모카 확인해 보고 끝 이거 해보니까 네, 이렇게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반복문이 추가됐을 뿐 프로그램의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고 위치 정도만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번호를 매겨놨다고 굳이 순서대로 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변수를 먼저 선언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순서를 맞게 조절하셔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